1번 뭔가요? 1번은 4번이요. 1번이요. 오케이. 지수 법칙이지. 근데 지수 이치에 그러니까 실수 범위를 확장한 거지 지수를. 어차피 어떻게 하면 돼? 지수 법칙 똑같이 적용해 주면 된다. 알겠지? 자 2번. 내가 봤을 때 한 3번부터 잘라서 올려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승민아. 2번 f'x가 3x의 제곱 빼기 2x야. f1이 1이야. 바로 구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지? 예, 여기에 넣고 F1 나와 있으니까 F2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계산은 직접 해주면 되는 거고. 3번 정 있을까요? 파이 세타 2분의 3 파이 3, 4분면의 각이니까 X좌표, Y좌표 음수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10이겠지. 지금 탄젠트 세타가 뭐니까? 5분의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R은 13이겠죠. 끝났지? 정의수 써주면 끝나고. 4번 끝. 1번 넘어갑시다. 아이 솔직히 야 4번 틀리잖아. 그러면은 교과서 봐. 교과서로 공부하세요. 아 진짜. 그치. 안과를 가야죠, 그지? 5번 봅시다. 자, gx 이렇게 나와 있고 f1이 2고 f 프라임 1이 뻥치지 말고 1이고 자, g 프라임 x는 곱미분법 쓰면 되죠. 이렇게 될 테고 따라서 g 프라임 1은 2 f1 4 f 프라임 1 하면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고 6번 이 차함수랑 뭐로 둘러싸인?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못 쓰는 거 6분의 이렇게 가야죠.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가 0이랑 2 나오지. 2의 3승 이렇게 계산해주면 4 이렇게 나오겠네요. 7번 여기까지 막 술술 풀렸을 거야. 첫째 항에 2인 등차 수열이 있고 A6 이꼴 2 S3 빼기 SE가 뭐야? A3 좋아요. 그럼 이게 A 플러스 5D고 이게 2의 A 플러스 2D고 정리하면 A는 D인데 이게 2죠? 따라서 AN이 2N이겠네 2N 그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넣어서 더하면 되니까 2에 1부터 10까지 합은 55였지? 11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8번 자, 뭐 없죠 이것도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이런 fx에 대해서 fx의 제곱이 어디에서 연속이도록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도록 그럼 얘는 불연속이 의심되는 포인트가 어디밖에 없으니까 a밖에 없으니까 a의 자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으면 되죠. a의 자극한은 여기 a 내면 되고 a의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여기 a 내면 되고 이게 또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지 마시고 그지? 제곱이잖아? 그럼 안에 게 똑같거나 뭐거나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6-2a가 a거나 아니면은 6-2a가 마이너스 a거나 를 풀어주면 여기서 a는 2가 나오고 여기서 a는 6이 나오고 이렇게. 자 8번 봅시다. 8번 아니고 9번 볼게요. 9번 무슨 문제? 수열의 비납적 정의 문제. 뭐 하라고? 표 만들으라고. 표 맞죠?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표 만들면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역추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정추적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근데 난 이게 편한 것 같아. 어떻게 가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갑시다. 조항을 A라고 놨어. 근데 지금 봤더니 n이 홀수면, 그러니까 뭘 구하고 싶으면, 짝수항을 구하고 싶으면 역수를 취하고 이런 얘기지. n이 짝수면 홀수항을 구하고 싶으면 8배를 해라 이거지. 그럼 짝수항을 구하고 싶으니까 역수를 취하고, 홀수항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는 8배를 하고, 맞죠? 짝수항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는 역수를 취하고, 홀수항을 구하고 싶으니까 8배를 하고, 그지? 근데 홀수 A 똑같잖아. 끝났죠? 여기서. 그럼 이 4개가 반복되는 거고, 1, 2, 3, 4, 이게 이거지. 12. 8분의 A가 뭐다? 2분의 1이다. A는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10번. 자, 보면은 y는 로그 n의 x랑 y는 로그 마이너스 로그 n의 자, 요런 애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나는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두 개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의 해가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함수의 교점은 방정식의 해로,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교점으로 바꿀 수 있어야죠. 연립해 볼게요. 연립했더니 무슨 방정식 나오고? 로그 방정식이 나오죠. 로그 방정식의 풀이법은 두 개야. 치환하거나 밑을 통일하거나. 얘는 뭐 하는 거고? 밑을 통일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될 테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3x가 n이면 되겠다. 로그 방정식의 유의사항 진수 조건 생각해야죠. 사실 저 함수에서도 이미 정의역의 x가 0보다 크다, 마삼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다시 방정식을 뭘로 바꾸면 해석이 쉬워질까요? 함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교점의 양수애가 어디에 있도록? 1에서 2 사이에 있도록 이런 얘기네.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y는 n이 이렇게 있고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 1는 값보다 크고 2는 값보다 작으면 끝. 1 내면 4, 2 내면 10. 따라서 5에서 9까지의 합은 등차 중앙 생각하면 7, 5, 35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거. 자, 11번 봅시다. 11번. 네. 자, 이 봐봐. 자, 이번 그 시험의 테마는 평행이동이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가 아니라 뭐 정보들이 f0이 0이고 1,1 지나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몇이 되게? 6분의 1이 되게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봤어요. 근데 지금 gx를 이렇게 정의해서 이 gx에 대해서 나조건에서 주기가 뭐 n분의 a인데 두 개 간격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2일 테고, 그지? 그거 이용해서 이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되는 문제잖아. 그럼 얘 그리는 게 문제네. 결국은 0일 사이에선 이거 그대로 따라가고, 이런 거 그릴 때 있잖아.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너네들보다 내가 더 고인물일 거 아니야. 당연하게도. 나조차도 단계 끊어가거든. 근데 뭐라고 이걸 한꺼번에 갈라 그래. 그러다 계산 실수하는 거거든. 이렇게 가자고. y는 fx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fx로 만들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럼 어디에 대칭이고? x축 대칭이고 x로 마이너스 1
y로 1 이렇게 단계 끊어가면 되잖아.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괜히 한꺼번에 가려다가 실수한다고. 자, x 대칭했어. 이렇게 되겠네. x로 마이너스 1 땡겼어. 이렇게 되겠네. y로 한 칸 올렸어. 이렇게 되겠네. 이 넓이가 6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넓이는 몇일까? 6분의 5겠죠. 6분의 5. 끝났지?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잖아. 그럼 구간이 5개니까 당연히 하나가 홀수계 하나가 짝수계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여기 2에서 끝나니까 여기 6분의 5일 거 아니야. 6분의 5가 홀수계인 3개고 6분의 1이 2개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계산해주면 6분의 1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이 다양하기는 하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것만 도형 보고 그 도형의 성질 이용해서 시키는 것만 정확하게 적용해줘도 답이 나왔네? 아니면 답 나오기 직전까지 갔네? 이렇게 될 거라고. 12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코사인 세타가 몇이고 8분의 1이고 4 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D 이 길이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란 말이야. 자, 제일 먼저 관찰되는 게 두 개가 있어. 이런 거부터 그냥 확인을 해주면 되죠. 첫 번째 무슨 삼각형이 관찰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관찰되고 크게 보면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이 보이죠. 그러면 얘 찾으란 얘기네. 뭐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러면 이 BC니까 BC의 제곱이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날라가고 36이니까 이 길이가 6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자, 이등변 삼각형 하면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 수성의 발 떨구면 어디로 떨어진다? 중점으로 떨어진다. 여기서 수성의 발을 떨구면 중점으로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게 세타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니까 여기 곱하면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얘가 1이네. 이등변이니까 얘가 4잖아. 근데 얘도 4잖아. 그럼 또 뭐가 관찰돼? 이등변이 관찰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떨구면 당연히 중점으로 떨어질 테니까 이 길이가 3 이렇게 될 테고 이게 루트 7 이렇게 되겠네. 자, 이 정도까지 찾아놓으면 끝났어. 말했잖아.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은 거의 답 인근까지 와 있다고. 그럼 이 길이 찾는 게 문제의 목적이니까 내가 지금 이게 4고 3이고 루트 7이니까 얘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은 사인 얘 이 길이 사인 이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얘 제외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간다.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삼각비를 알잖아. 이 코사인 세타가 몇이니까 8분의 1이니까 8대 1대 루트 63이거든. 루트 63은 3루트 7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닮음인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지금 저 길이 실제 길이는 루트 7이잖아. 몇 나누면 끝? 이제 3 나누면 끝?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죠. 막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은 그냥 약간 문제에서 어떤 도형이 관찰돼? 그러면 그 도형의 제일 중요한 성질들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오, 다 왔네? 이렇게 된다. 아하, 덧셈 정리를 썼다. 자, 그 다음 13번. 13번도 그랬을 확률이 높거든. 얘가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지를 살짝 고민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봅시다. 이게 결국 보면 있잖아. 0에서 1 사이는 3이고 1일 때는 1이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주기가 1이니까
그럼 이 함수를 내가 말로 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정수면 몇이고 정수가 아니면 3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애를 좀 말로 규정했을 때 조금 더 해석이 쉬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시그마 관계식 좀 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분의 K F 루트 K야. 그럼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친구죠, 이 친구. 그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열해갖고 쭉 써볼게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자, 이렇게 써볼게. 여기에 F 루트 1, F 루트 1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얘가 정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K가 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제곱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곱수면 뭘로 나오고 1로 나오고, 그치? 제곱수가 아니면 3으로 나오고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1, 여기 3, 3, 1. 그럼 1인 애가 뭐야? 그 다음 3분의 9하고 3분의 16 이렇게만 1이겠죠. 그럼 내가 이제 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고민해 보면 되거든. 난 이렇게 했어. 자, 이렇게 바꿔서 앞에 있는 이 친구들 있잖아. 이 친구들은 그냥 1부터 20까지 합의될 테고, 맞죠? 거기서 얘네들만 빼자. 빼기 3분의 4, 빼기 3분의 8, 빼기 3분의 18, 빼기 3분의 32.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지? 이거는 2분의 20, 21이니까 210이고, 빼기 얘 계산하면 몇이지? 잠깐만. 16, 32 맞고, 9, 18 맞고, 4, 2, 8 맞고, 2잖아. 오케이. 10, 28, 60. 오케이. 2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90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아무튼 14번 봅시다. 쉽지 않네. 자, 그 양수 PQ가 있고 fx가 자, 요래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가조건을 봤더니 x, gx가 절대값 x, f, x 빼기 p 더하기 q, x 이렇게 됐죠. 느낌 오지? 뭐 해야겠다? 그 구간을 나누기 전에 x로 묶어줘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누면 안 되지. 해도 나누면 안 되죠. 왜냐면 그냥 x는 0보다 큰 거랑 작은 거 있으면 이게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묶어봅시다. x를 일단. 근데 이거 참 거지? 참이죠. 이건 그냥 절대값의 의비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보고 되나? 생각해보고 되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이 A, B가 식이건 수건 무슨 상관이야?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따라서 얘를 이렇게 바꿉시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x의 케이스에 따라 x가 양수면 이렇게 나올 테고 x가 음수면 이렇게 나오겠죠. x가 0이면 무조건 성립하지. 그지? 근데 여기에 내가 등호를 붙여도 되나?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무슨 조건이 있으면 되는 거야? 연속 조건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런 식이 있다고 해서 fx랑 gx랑 항상 같진 않지.
틀렸죠? 왜? x가 몇인 순간엔 달라도 돼? 0인 순간에는 달라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고. x가 0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처리됐을 때, x가 아니죠. x 약분해서 기범아, 중요한 문제라니까. 맞았어? 그래.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문제. 방금 여기는 등호 붙여도 되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사실 x가 0인 상황은 gx가 얘랑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맞죠? 그냥 x가 0이면은 그렇지 않아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무슨 함수라 그랬으니까. 연속 함수라 그랬으니까 그 0인 상황이 여기에 하고도 일치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연속이네.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 0 넣은 우극한 함수 값과 여기 0 넣은 자극한이 모두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 0 넣은 게 몇이어야 돼? 내가 이 값이 알파라고 치자.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알파일 거 아니야? 그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알파가 0이어야겠죠. 오케이? 따라서 G0이 0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고. 근데 이 함수가 뭐야? fx 저기 나와 있잖아. 그래프부터 그려볼까?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고 3, 마이너스 39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를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x로 p, y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 그지? 단 어디를 지나게? 0,0을 지나게. 그지? 그러니까 얘를 평행 이동해서 0,0을 지나게 만들어. 약간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여기 있으니까 0,0이 이쪽에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원래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x, y 축이. 맞지? 근데 얘를 평행 이동해서 이쪽에 닿게 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x로 p, y로 q만큼 평행 이동했잖아. 그지? 근데 pq가 양수라 그랬잖아. 오른쪽 위로 간 거지. 그래서 저 0,0을 지나게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0,0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지 않나? 여기가 x가 0이고 여긴 포함하면 안 되지. 그지? 왜냐면은 x로 조금이라도 가야 되잖아. 양수 p니까. 그러니까 저 영역만 0,0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바꿉시다. 좌표 평면을 평행 이동하는 느낌으로. 그래도 상관없잖아. 좌표,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 xy 원점이 되게, 여기가 xy 축의 교점이 되게, 원점이 되게, 여기가 원점이 되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됐어? 그럼 오케이, 좌표 평면을 여기 원점이 되게 딱 옮겨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되게? 미분 불가능한 게 한 개가 되도록. 자, 일단 어디 의심스러워? 영 의심스러워.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풀 때는 뭐 예를 들어 실전에서는 이거 확인하는데 오래 안 걸리잖아. 잠깐 확인해 볼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내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데도 그딴 식으로 하고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럼 이 함수의 정체를 좀 살펴볼까요? 이 함수의 정체는 이거네. 내가 어딘가 0,0에 찍혀. 그럼 양수 부분은 그냥 그리고 음수 부분은 이게 절대값 취한 걸 그냥 그리고 걔를 다시 뒤집어. 이런 의미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일단 미분 불가능이 의심되는 점이 어디 있어? 0 하나 있죠, 0. 맞지? 그러면 0 되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 얘가 예를 들어서 이 감소 구간도 있고 증가 구간도 있고 꼭지점도 있잖아. 그 인근만 먼저 확인해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증가 구간에 여기 0,0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게 x축, y축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절대값 그래프가 이거지? 맞지? 그럼 오른쪽은 그냥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고 왼쪽은 절대값 그래프를 뒤집어 그리니까 어차피 이 그래프로 돌아가겠네. 미분 가능 불가능? 가능. 저 감소 영역 언저리에 0이 있다고 치자고. xy축. 그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고 맞죠? 양수는 절대값 그래프를 그냥 그리고 음수는 뒤집어 그리면 그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거 미분 가능 불가능? 가능이지. 이게 그냥 뒤집힌 형태일 뿐일 거 아니야. 미분계수가 0이면은 여기라고 치자고. 0,0이. 그럼 절대값 취하면 이거야. 맞죠? 양수는 어떻고? 그냥 그리고 음수는 뒤집어 그리면 이거 미분 가능 불가능? 가능. 미분계수 0이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0에선 무조건 미분 가능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겠지. 그럼 걔를 제외하고 다른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애가 딱 하나만 생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절대값 그래프가 딱 있잖아. 그럼 내가 0이라는 점은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미분 가능하게 바꿨고 나머지 점들은 그렇게 커버를 못 쳐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점이 하나가 더 생기면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쳐보자고. 여기 또는 여기가 0,0이라고 치자. 오케이? 예를 들어 이게 0,0이야.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하게 바꿔줬지 방금. 반면에 얘는 어때? 미분 불가능이지 무조건 절대값 취하면. 고려 대상이 아니지. 이 그래프만 그릴 테니까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값 그래프만 보면 얘도 미분 불가능인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시 미분 가능하게 바꿔줬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몇 개? 두 개겠지. 0만 지금 제가 메꿔준 거죠. 미분 가능성만 고려해보면. 오케이?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0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원래 절대값 취하면 불가능인데 가능으로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 몇 개? 다 미분 가능이겠죠. 미분 불가능이 아예 없겠지. 그지? 따라서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돼도 사실 마찬가지야. 얘는 미분 가능으로 커버를 쳤잖아. 0이니까. 여기가 0이면 괜찮아. 그거는 미분 불가능이거든 여기가. 맞지?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여기가 0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게 x축이면 얘는 미분 가능인데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진다? 절대값 취한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나서 양수는 그냥 그리고 음수는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렇게 그린다. 파란색 부분이 내가 원하는 그 그래프겠죠. 이 상황 원하는 상황일 테고. 따라서 얘를 0,0으로 만들면 되니까 x로 1, y로 7만큼 평행 이동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풀이를 추구해야 돼 진짜. 이런 공부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확인해 볼까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답이 나왔고 문제 조건이랑 모두 오케이야? 그러면 그대로 답을 쓰면 되지. 근데 확인해 볼까가 끝났는데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되는 상황이지만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야?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 보면은 t가 마일에서 1 사이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0에서 x가 4 사이에서 이방 정식의 해 중에 제일 작은 애를 알파 t, 제일 큰 애를 베타 t를 하자 이런 얘기죠. 해라는 건 x 좌표일 거 아니야. 그리고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결국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지. 그러니까 y는 sin 2분의 파이 x와 y는 t와의 교점을 체크하고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와 y는 t와의 교점을 체크하면 되겠네.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편할 거 아니야? 근데 저 함수 축이 몇이고? 4고. 좋아요. 자, 사인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테고 코사인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테고 자, 이번 모의고사의 테마가 뭐라고? 평행이동이라고. 사인 코사인은 사실 어떤 애냐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평행이동해서 뭐 할 수 있는데요? 일치시킬 수 있는 애죠. 오케이? 이게 핵심인 거지. 자, 그럼 볼게요. 결국 이거네. 여기에 y는 t를 그어서 예를 들어 y는 t가 이렇게 그어졌어. 그럼 교점이 4개 생길 거 아니야? 이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알파 t, 제일 큰 놈이 베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t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이 5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란 얘기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4 동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빵꾸 뚫어놔야 되죠. 오케이. 마이너스 0 사이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예시로 그린 이거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겠네. 또는 여기랑 여기겠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 얘하고 얘가 어떻게 생겼다고?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이 여기니까 2분의 5니까 이 양 끝에 있는 애는 2분의 5에 대하여 대칭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양 끝점의 알파 베타의 중점이 2분의 5니까 합은 몇이다? 2배의 5다. 이렇게 기억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 니은 베타 t 빼기 알파 t가 베타 0 빼기 알파 0이래. 그럼 0인 상황에서의 일단은 베타 알파를 구해보면 y는 0 그으면 되잖아. 그럼 이게 최소, 이게 최대지. 내가 얘를 간과하면 이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그럼 간격차가 몇이야? 3이야. 그러니까 간격차가 3이 되도록 하는 t를 모은 집합과 맞지?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걸 이렇게 확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애를 확인해 봤더니 간격차가 3이야. 그럼 오케이 니은은 참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왜? 오른쪽에 있는 거 외에 다른 점에선 형성되지 않는가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한 게 아니라 집합이 일치하냐를 따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0에서 2분의 루트 2 사이에 t가 되더라도 다른 애들 중에 혹시 또 되는 애가 있는지까지 고려해서 없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야 비로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 되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자, 그럼 니은은 결국은 이 경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거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맞지 당연히. 그지? 그럼 t가 0에서 2분의 루트 2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는 얘기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네. 얘와 얘가 평행이동 관계라고. 그럼 이 간격차가 계속 어떨까? 계속 같을 거야. 3으로 갔겠죠. 여기까지 갔네. 그지? 근데 이거보다 더 커지잖아? 그럼 이게 아니라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격차가 이제는 3보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얘 이 범위 내에선 맞다고. 근데 더 없어? 이것까지 생각해 볼게. 그럼 계속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다 1이 되면은 간격차가 이걸로 바뀌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음수인 상황은 사실 기억에서 했잖아 우리가.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 간격차가 3이니까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니은이 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 자,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데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란 얘기는 이 정보 안에 뭐까지 내포되어 있냐면 t가 다르다까지 내포되어 있는 거죠. t1과 t2가. 그러니까 y는 t를 다른 두 개를 딱 그었더니 x 값이 어떻게 되도록? 그지? x 좌표 중 제일 작은 애가 똑같아지도록. 그럼 내가 알파 t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을 먼저 색칠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부터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 이렇게. 그러다가 얘는 될 수가 없어. 왜냐면 0이 되는 순간 이게 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다른 t에 대해서 알파가 똑같을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밖에 형성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다른 t에 대해서 이 x 값이 똑같아질 수 있는 알파 t가 똑같아질 수 있는 값은 저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y의 간격차가 t의 간격차니까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점 x좌표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사실 t2는 코사인 알파 아니야? t1은? 사인 알파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고 문제에선 T1, T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를 구하는 거잖아. 이거 뭐 하면 나와? 제곱하면 나오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될 테고 제곱하면 따라서 넘어가고 2 나누면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보기랑 너무 택도 없이 나와갖고 처음에 좀 당황했어. 계산 실수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그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기가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 적어도 뭐 3분의 그러니까 이게 답이 8분의 3이잖아. 그럼 8분의 5라도 나오든가 뭐 4분의 3이라도 나오든가 이래야지 좀 그런데 그러니까 1, 2 정도 차이 나게 하는데 분자에 1, 2 정도 차이 나. 분모 자체가 달라 버리니까